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현재 4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한 개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 급등 장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종목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종목을 알고 가는 거지, 시황에 대해서 뭐 국채금리, 그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은 신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만 가고 있다. 자, 오늘 시장 사실 뭐 한마디로 좀 이야기해 보면은 요거 아닙니까? 윤석열 주식공화국? 예? 예. 왜냐면 뭐 급등하네 그래서 보면 다 윤석열 부채갖고 올라갑니다. 개별주들.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주가 올라가기도 했는데 대부분 막 어떤 업황이 좋아서 또는 어떤 수주를 따내서 또는 실적이 좋아서 이런 걸로 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윤석열과 관련이 있다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 근데 조그만 악재인지 모르겠지만 나왔습니다. 이거 좀 살펴볼 거고요. 지금 시장이 어쨌든 신냉전 시대, 미중 무역 분쟁 시대가 아니라 진짜 미국과 유럽의 연합,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이런 속에서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를 좀 보면요, 지수를 좀 보면 이거 잠깐만 이렇게 없애고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가 요때입니다. 요때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좀 하방을 걷던 시절인데 이때 보시면 뭐 급락이 나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갔던 그런 약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역 분쟁 해결 조짐이 보이면서 2019년 말부터 굉장히 좋았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번 망가졌던 거잖아요. 다시 올라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G2 국가 간의 무역 분쟁 때도 이랬었는데 신냉전 시대로 가서 이게 장기전 된다 한다면은 주가는 또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겠죠. 예. 일단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일 밤, 내일 밤이죠. 내일 시장도 아마 뭐 오늘 정도에서 좀 비슷할 것 같은데 25일 밤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정상회의 이제 화상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유럽의 또 강국들과 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대응한다는데 어떻게 할까? 네, 이런 방안을 또 논의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아마 이 신냉전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감에 시장에 올라서 힘들 것이다. 오늘도 보면요, 오늘도 보면은 결국에는 뭐 중국 상해 증시도 1.3% 하락 마감했고, 심천도 마찬가지죠. 말레이시아, 홍콩의 항생, 일본도 2%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나스닥 선물은 오전장에는 상승 중에 있었고, 그래도 아직까지 뭐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때도 미국은 안 빠졌습니다. 아시아만 중국만 빠졌죠. 아시아만 빠졌죠. 역시나 지금 신냉전 시대.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방 국가 대 중국, 러시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는 이 신냉전 시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어젯밤 미국 빠진 거는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었죠. 유럽의 봉쇄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거였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 무역 분쟁이라는 우려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쨌든 이 서방 국가 대 중국 여기 좀 부딪히면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정고점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 대해서 조정이 나왔던 증시가 신냉전 시대로 가면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개별 급등 장세, 그죠? 개별 급등 장세.
그래서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가 다 급등이 나왔던 거고 컨텐츠 관련주 급등이 나왔던 거고 예. 이제 IT 종목들도 좀 올라긴 올라왔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계속 이어질지 어쨌든 IT 종목이 올라갔던 이유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시황과 종목을 같이 좀 녹여서 예, 시황과 종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테마주에서 제가 뭐 페네트테이터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죠? 솔루엠도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오늘도 VF형 같은 경우는 매도할 거 매도 해가지고요. 뭐 다 보여드립니다. BH 인바이오 아쉽지만 손절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예, 신규에서 솔루엠 매수해가지고 이따 23,700원 800원 할 때입니다. 24,000원까지 비중 10% 확실하게 매수해서 바닥권 소득 강하며 ESL 가격 표시기 글로벌 3위 업체다. 유럽과 일본 대형업체 수주 폭스바겐의 스마트 팩토리에도 공급하기로 했다. 확실한 손실 복구하겠다 하면서 매수해서 26,500원까지 봤는데 좀 덜 갔죠. 그래서 절반만 팔고 절반은 홀딩 중에 있습니다. 예. 페넨터 같은 경우도 3월 19일날 이제 회원들한테 문자 보냈던 거고요. 예. 물론 그 전에 또 팔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모든 회원들이 다 돈 벌 수 있게끔 팔 거는 팔아서 예, 좀 좋은 종목이라도 나중에 올라갈 거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거 예, 시간이 꽤 걸릴 거 이런 것들 팔아서 이렇게 복구하고 있으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종목하고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확실하게 이제 저희 방법 뭐 다들 알잖아요, 그죠? 예, 뭐 똑같이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은 이렇게 솔루스 7, 8% 나왔어요, 그냥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 아마 내일도 올라올 거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이거 뭐 대박 났다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워낙에 뭐 그렇게 좀 뜨뜻미지근한 시장이라서 뭐 굉장히 또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 앞으로 시작이다. 예, 앞으로 시작이다. 다만 저희 방은 회원들이 다 똑같이 매매한다는 겁니다. 회원들이 그렇죠? 예, 뭐 수익 종목 하나 올랐는데 인증 올리라고 하니까는 뭐 회원은 되게 많은데 몇 명만 수익 났다 그런 방이 아니에요. 포트를 똑같이 꾸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작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다면 지금 못 올라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일부라도 좀 매도해서 조금씩이라도 매도해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 윤석열 관련주 한번 정리해드리고 급등할 뉴 정치 테마주까지 정책주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또 지금 이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국제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을 보면은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입니다. 내일 25일 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유럽 정상과 이 중국과 러시아에 공동 대응하는 그런 제재 방안을 또 논의합니다. 그럼 무언가 나올 것이고 공동 성명이 나올 것이고 지금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도 어쨌든 알래스카 이후에 계속해서 좀 후속 조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었던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 추가적인 급등세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다가 해인, 예, 동국 RNS. 근데 동국 RNS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유니온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엠텍, 세노텍.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도 많이 올랐는데 조정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갈 수 있고요. 뭐 세노텍, 티플렉스까지 봐라. 다만 대장주는 뭡니까? 차트상 가장 이쁘고 또 가장 급등 가능한 게 유니온이에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뭐 미얀마를 통해서 히토류 수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공급 부족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자리가 딱 보이는데 놓치지 마라. 예, 좀 말씀 드려보겠고 그다음에 지금 내일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걸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여기서 보면
바이든의 3조 달러 인프라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 여기는 청정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청정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는 뭐 당연한 거죠. 전기차는. 수소차?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 테마주로 본다면 풍력하고 태양광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3강 M&T 같은 경우는 다 말씀을 드렸었죠. 3강 M&T.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급등 가능한 게 유니슨, 동국, SNC. 예. 여기다 태양광은 대성 파인텍. 대성 파인텍. 예. 보시면은 3강 M&T 같은 경우도 좀 잘 잡아놨습니다. 그쵸? 얘는 오늘 또 뉴스까지 나왔어요. 예, 글로벌 기업하고 또 지금 협력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다음 유니슨 따라가고 있죠. 예, 동국 SNC 제일 약해요. 근데 뭐 때로는 가끔 세게 올라가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태양광에서는 사실 뭐 태양광의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가 있어요? 하나솔루션. 근데 개별주로는 대표적인 게 대성 파인텍이에요. 개별주에서 대표적인 게 대성 파인텍. 그렇죠? 그래서 내일 있을 이벤트가 뭐냐면, 내일 있을 이벤트 바이든의 3조 달러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정상회의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유럽 정상회의 참석. 예. 이런 거 본다면은 신재생 쪽하고 히토류 쪽은 우리가 꼭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계속 뭐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쪽으로 가볼게요. 윤석열 주식공화국. 자, 보면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웅진이라는 종목이 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예. 서현이 그동안 안 움직이다 23% 올랐고, 덕성이 15% 올랐고, 예. 그 다음에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얘는 공시를 내서 우리는 윤석열과 상관이 없다라고 콕 집어서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윤석열 진짜 완전 오늘만 본다면 제 생각에는 윤석열 주식공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악재가 나왔다. 이게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윤석열 장모 아산 신도시 땅 투기, 예, LH 132억 보상금. 그러니까 102억의 차익을 챙겼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 30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출 받았는데 뭐 좀 불법으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장모 최은순 씨 조흥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3년 만에 막대한 세차익이 있다더라. 예. 보시면 이제 2004년 나와 있잖아요. 2004년 7월 12일부터 뭐 26일까지 7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거 볼게요. 뭐 기사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 은행 내역을 보니까 막대한 자금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토지보상금 받은 거, 토지보상금 여기 대한주택공사. 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05년 6월 20일 쭉쭉 한국도로공사. 예. 그래서 보면 장모가 아산 신도시 땅 투기로 132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서 102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 그리고 2001년도 경별동에서 30억 1천만 원에 구입한 것이다. 3년 만에 약 102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예, 숫자를 통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 원래 호텔과 휴게소를 운영해 돈을 벌었는데 땅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 예. 보시면은 지금 30억 정면 낙찰 받은 거예요. 예.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얼굴도 있고 다 기사는 아니 팩트예요, 팩트. 예.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게 지금 이거예요. LH.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확 낮아진 거고 모든 게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그 야권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야권.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았던 게 사실 뭐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보다도 여권을 까니까는 여권에 대항하니까 야권의 힘이 다 글로 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최근에도 지금 LH 사태 때문에 더욱더 실망한 거 아니에요, 여권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장모한테도 이런 게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한 뭐 1년 전, 한 6개월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 1등은 누구였습니까? 부동 1등은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그죠?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싸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의 1등은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싹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3위권이 돼버린 거고, 예. 그러니까 여권은 지금 완전 뭐 표심을 너무 잃어버렸고, 야권을 대표하는 윤석열 총장이 싹 올라온 거 아니에요? 40% 넘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다 급등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민감한 사항이 나왔다 그거예요. 가장 민감한 사항이. 그러니까 여기를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좀 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관점하고 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진보니 보수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저는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정치 테마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많이 주가는 오를 대로 올랐고 지지율도 오를 대로 올랐는데 국민한테 가장 민감한 사항이 LH다.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사실 아니겠습니까? 뭐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땅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찌 보면 이게 예전에 그 조국 사태랑 똑같이 내노란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싫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근데 나는 주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관점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악재가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리고 실제 지난주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막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좀 많이 막는 느낌도 있어요. 예. 워낙에 지금 지지율이 세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이 다시 국민한테 좀 인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에 대한 좀 해명이 좀 바로 나와야겠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중도에서 이제 어떤 야권인 거고 또 사실 야권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을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직 총 공격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또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힘들 수 있다. 예. 그러면 이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예. 지금 3파전에서 그냥 가장 가까운 이재명 기사입니다. 그쵸? 그 이재명 기사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보시면 이 주택 정책하고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관련주에서 이스타코 보시면 되고 전통적인 이재명 관련주 정다운 그죠? 전통적인 이재명 관련주 정다운 그 다음에 에이텍 에이텍 그 다음에 에이텍 TN 에이텍 TN 에이텍 TN이 더 세니까 에이텍은 보지 마세요. 뭐 똑같은 놈인데 에이텍 TN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요? 어차피 이 지지율은요 바람과도 같아요. 예전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 부동 1위 하고 있을 때 물어보면은 뭐 바람과도 같은 것이다. 뭐 그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최근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러는데 어쨌든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못하게 올라가 있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만약에 정말 윤석열 전 총장한테 어떤 흠집 하나만 잡히면 바로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어? 이런 것보다는 아직 올라가지 못한 오히려 좀 이게 뒤집힌다고 한다면은 주가에서 더 폭등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정다운이라든가 에이텍 TN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그 이재명 지사의 이제 그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게 또 이스타코다. 이스타코. 그래서 이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야권 단일화에 성공했던 지금 오세훈 후보의 종목이 대표적인 게 진양산업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진양산업부터 막 진양화학까지 또 많이 올라갑니다. 진양화학까지 뭐 진양자부터 다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권은 계속 안 됐었습니다. 이 LH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지율 조사를 하게 되면은 서울시장으로서 누가 제일 적합하냐 그러면 이 박영선이 또 이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근데 LH 사태로 인해서 쭉 내려간 거죠. 쭉 내려간 거죠.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내곡동 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내곡동.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뭐 다 흠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민감한 게 지금 LH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어쨌든 팩트는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이 돼가지고 이 차익을 챙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근데 그걸 몰랐다고 해서 뭐 거짓말하고 있다 또 이렇게 이 박영선 측에서는 우기고 있는 건데 저는 누가 맞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신다면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은 아마 그때쯤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쯤 되면은 주가는 이제 망가져 있을 거고 그때는 접근하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LH 사태 때문에 이 박영선은 빠졌고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가 더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박영선 쪽에서는 내곡동 땅 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시민의 이 국민들의 민심은 LH 상대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도 그 안철수 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일화 전 투표하기 전에 중도 사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곡동 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뽑아라라고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 중도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사태까지 간다. 물론 제가 볼 때 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은 흠집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남은 기간 동안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영선 관련주 중에서는 아까 제가 방송에도 공개했지만은 IMBC가 제일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IMBC. 이 IMBC 말고도 뭐 JT가 있고 그다음에 JC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 두 종목들은 좀 안 세더라고 수급이 없어요. 제일 먼저 알려졌던 종목인데 IMBC 제일 세. 근데 IMBC도 컨텐츠 관련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오늘 컨텐츠 관련주가 지금 뉴 같은 경우도 윤석열 붙어서 올라간 거고요. 알로이스 얘도 지금 그 OTT 기반의 셋톱박스 만든 업체인데 윤석열부터 하고 올라간 겁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도 윤석열 관련 올라갔던 거고요. 그죠? 예. 네. 쇼박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펜 엔터 같은 경우도 문자로 또 이렇게 한번 다 단타 매매해서 매수가 7750까지 매수 목표가 8300 다 문자 보내드렸던 거고. 그죠? VIP분들은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IP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그 종목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는 이 윤 총장 쪽보다는 민감한 악재가 나와 있고 뭐 팩트는 맞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급등할 정치테마주에서 오히려 다른 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올라갈 종목을 사들고서 기다리는 게 맞다. 그죠? 그러니까 페나트리트먼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솔로엠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뭐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서 솔로엠 말씀드리면서 바닥은 바닥이다. 예.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크게 급등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솔로엠도 왜 올라가요? 전자 가격 표시기. 그죠?
그러니까 ESL이라는 전자 가격 표시기를 이제 새롭게 그 사업으로 뛰어들어서 얘네가 지금 폭스바겐도 들어가고요. 지금 알리바바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 쪽에서 유럽과 일본 쪽에 지금 대규모 이제 그 유통업체도 지금 계약을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매출이 나올 것이고 기존에 3인 1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보드를 하나의 보드를 합치는 예,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삼성전기에도 지금 지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3개월 뒤에는 풀릴 수 있는 보해서 물량이 있습니다만 한 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는 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회원분들은 오늘 보세요. 3월 24일 11시 반. 그죠? BH 인바이오 팔고요. 두 종목을 팔고서 한 종목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 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올라가지 못할 종목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대부분 다 좋은 종목 갖고 있을 겁니다. 이상한 종목 갖고 있진 않겠죠. 이상한 종목이라면 무조건 파는 게 맞는 거고요.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당장 지금은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주도 섹터가 오히려 윤석열 총장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두 종목을 매도해서 저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손절도 합니다. 손절을 해야만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당분간은 그럴 겁니다. 손절을 못 하시면 손실 복구 못 합니다. 왜? 평생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거 종목 매도를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충분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 솔로앤 매수 24,000원까지 비중 10% 바닥권 수급 강하며 ESL 글로벌 3위 업체로서 유럽과 일본 대형업체 수주 폭스바겐의 스마트 팩토리도 공급하기로 했다. 확실한 손실 복구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드리니까는 팔고도 산 거고 예. 솔로앤 급등패에 걸리면서 급등 26,500원 걸어놨고 못 갔죠. 그러니까 2시 22분에 25,500원 이상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는 내일 갖고 있는데 내일 다 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손실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예.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또 솔렘으로 많은 수익 못 냈어요. 예. 한 7, 8%밖에 안 났습니다. 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포트 관리를 통해서 이거 수익 났다고 대박 난 건 아닙니다만 이제부터 조금씩 복구를 해 나간다는 거죠. 내일도 매수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은 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일 또 매수해서 수익 날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예. 지금도 좀 답답하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 예. 지금 회원 가입해서 제대로 좀 느껴보시라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신 방법 다들 아실 거예요. 예. 한 달에 88만 원이고 서비스 7일 나가고 예.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은 필수입니다. 잠시만요.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은 필수고 그래야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 필수.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결제 가능한 거고 023490-4666 결제 가능한 거고요. 1대1 채널로 저랑 이야기하고 싶으시면은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최현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어디로? 샵 2034번으로 네, 샵이요 샵 샵 2034번으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다. 1588-0648로 고객센터 문의 가능하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이런 수익 계속 챙겨갈 거니까는 명심하시 바라겠고 다 문자 보내드립니다. 단타 매매 물론이고요. 지금은 단기로 수익을 좀 챙길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급등한 이유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이미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악재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이미 주가 많이 올라간 그쪽에서 보지 마시고 오히려 남은 시간 동안 역전 가능한 그런 종목들 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어떤 후보가 이 오세훈 후보하고 지금 이 박영선인데 공통적으로 겹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잡아야 되고 부동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정책은 똑같죠. 물론 방향은 틀립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와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오히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강르네상스라든가 이 현 정부와는 약간 결이 틀린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지금 저 남양역부터 이 용산까지 이 서울역 부근에 그 1호선 라인 지하화라든가 지하화를 통해서 어떤 주택도 짓고 뭐 공원도 확보하고 결은 살짝 틀린데 주택을 공급하는 건 똑같다. 그죠? 그럼 서로 남은 기간 동안 정책 갖고 써야 될 것이고 아마 네거티브로 좀 흠집을 내기도 할 텐데 그 흠집에 있어서 지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 이미 좀 LH 사태 흠집이 난 거고요. 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흠집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지지율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IMC 같은 거 보자는 이야기고 정책 같은 경우는 똑같이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의 정책주는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 잡기 위해서 이 주택 공급하겠다. 가장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게 GS건설, 그죠? 대림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그러면 정책주로서 뭘 봐야 됩니까? 정책주로서 말씀드렸잖아요. GS건설,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예. 그 다음에 대림건설. 이 정도. 예. 이 정도. 몇 개 더 있는데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또 헷갈려 하시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은 좀 대형주인 거고요. 그죠? 예. 개별주에서 뭐가 있어요? 개별주에서 벽산, 소룩스, 소룩스, 소룩스. 그다음 제가 어제 뭐 말씀드렸죠? 3별 시멘트 말씀드렸죠? 오늘 3별 시멘트가 오늘 얼마까지 갔다 왔습니까? 16%까지 갔다 왔죠? 예. 근데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가격은 또 사기 좋은 차트입니다. 3표 시멘트. 여기 삼화 페인트. 삼화 페인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 1호선 지하화를 말하기 때문에 동아지질, 동아지질, 그 다음에 특수건설 이런 것들, 예. 정책주로 갈 수가 있는 거. 정책주로, 정책주로.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책주까지 제가 몇 개나 말씀드린 되게 많아요. 아직도 종목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수급이 살짝 좀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양파일. 얘도 상당히 개별주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종목은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예. 동아파일. 예. 다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좀 계속 보는 게 맞는 거고 계속 보는 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IT 쪽에서는 뭘 봐야 되냐? IT 쪽에서는요. 제가 뭐 시간은 많이 없지만은 뭐 다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일단은 이 머스크의 초고속 지하터널 이게 이제 그 터널 안에 공기를 싹 없애가지고 어떤 마찰점을 없앤 다음에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초고속 지하터널 현실화에 한 발짝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아지 특수건설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오스틴 공장, 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 지금 투자가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꿈의 3나노 극초 미세 공정도 지금 확대가 된다고 하고 있고, 어쨌든 인텔이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삼성의 미국 투자가 빨라질 것이다. 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또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코미코죠. 코미코. 예.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들도 좀 조정 나오면 계속해서 매수 관점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IT 쪽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원익QNC도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원익QNC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만 본다면 이런 개별주들이 좀 급등장세가 나왔고 개별주들이 급등장세.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이쪽에서 지금 종목들이 IT 쪽, IT 쪽은 제가 볼 때는 쉽게 좀 처질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면 지금 신냉전 시대에 있어서
어떤 그 G2국가의 싸움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커진 거거든요. 연합전선을 꾸려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 봤을 때 개별주의 급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뭐 다른 쪽의 정보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바이든 정책에 관한 것들, 예, 그 다음에 워낙에 지금 정치 타격이 세기 때문에 요쪽의 종목하고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VIP 형님들은 이제 이런 정보들 다 문자로 다 보내드리니까는 문자 받고 난 제대로 매매하고 싶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뭐든지 타이밍이에요. 종목은 다 말씀드려요. 그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종목 얘기 안 한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항상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관련주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그죠? 서영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사도 됐지만 지금은 또 사기 힘들어요.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민감한 또 LH 사태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그죠? 그런 거 본다면 머리를 좀 굴리면, 예? 머리를 그냥 굴리면은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거니까 이쪽에서 하시라. 다만 타이밍을 모르시면은 이 회원 가입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예, 바로바로 와라, 오시라.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매수하면 문자로 나가요. 그러니까 뭐 말로 찍 몇 마디 하고서 올라간 거 그런 거 갖고 수익 전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보면요, 저는 방송에서 많은 것들도 보시면 제가 뭐 체크하기 귀찮아갖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은 뭐 방송에서 했던 종목들 한빛소프트 좀 거의 100% 갔어요.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니까 방송에서야 뭐 맨날 한 개씩 두 개씩 이야기하니까 뭐 한 달 전에 추천한 거, 보름 전에 추천한 거 그런 거에서 뭐 4, 50%안 간 거 있습니까? 뭐 간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이밍이에요. 언제 사고 파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종목에 물려 있을 겁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 올라갈 종목이라면은 뭐 보유하는 게 맞겠지만은 좋은 종목이라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는 건 맞고, 또 내일 밤에 이 바이든과 유럽 정상회의를 통해서 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다면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개별 급등 종목들을 좀 바꿔놨을 때 훨씬 더 손실 복구가 빠르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VIP 회원님들은요, 포트가 항상 리딩 안에 박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조차도 손절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저 손절하고 되게 욕 먹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힘들다고 하셨고, 왜 손절하냐, 좋은 종목 아니야 그랬는데, 어쨌든 손절을 했기 때문에 솔레임을 먹을 수 있던 거지. 또 그래서 이거 수익 매도한 걸로 내일 또 매수해서 수익 날 수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매수할 거 있어요. 내일 아침에 딱 하나 매수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예. 딱 하나 매수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거만 매수하셔도 최소한 10% 나올 겁니다. 이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복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또 세워나 내워라 기다리면서 그냥 물린 거 스스로 희망 고문하면서 또는 희망 고문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보통 2, 3일, 2박 3일 정도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포트가 딱 화면에 박혀 있고, 그래서 보여준 것도 확인 가능하고, 그래서 가입하시면 이 정형 게시판에 종목 올려주시면 종목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상담 받아가지고 팔 거는 팔아서,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올라갈 게 아니다 그러면 팔 거 팔아서, 예, 팔 거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매수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복구해 나갔을 때, 그러다 보면 시장 돌아설 것이고, 시장 돌아설 때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돈 벌 수 있다. 다만 그동안은 이런 손실 복구를 좀 해 나가놔야 훨씬 더 빠른 안전한 복구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VIP 운영 방식이 뭐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 추천한 종목들 뭐 방송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TV 방송에서는요. 근데 회원 방송은 포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다. 직장인분들 문자로 이렇게 자세히 나가잖아요. 그죠? 문자로. 방송을 못 본다 하더라도 문자로 왜 사는가 핵심 내용 다 보내드리고 매도까지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만 바꿔도 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방과는 틀리게
한번 수익 냈다 그러면 가장 많은 후기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도 준비가 돼 있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해서 들어가니까는 이 회원 가입하시는 거 망설이지 마시라. 그래서 다른 방에 있다 받고 싶다 하시면요 오른쪽 상단 마이 페이지에서 방 이동 가능하니까 여기서 방 이동 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방 이동하실 분은 방 이동하시고 새롭게 오실 분들은 새롭게 가입하셔갖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렸고요. 짚어드렸고 만약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됐다. 시황이나 종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다 하시면 돌려보기 하시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난 방송 보기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녹화를 좀 늦게 눌렀어요. 막판밖에 녹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앞에 내용이 확인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니까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 채널로 오시면은 채널에도요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그죠? 어제 거도 올려놨고 엊그제 거 올려놨고 우리 이용건이 항상 시황 아침에 올려놓죠. 이용건이 그죠? 어제도 올려놨고 오늘 아침 시황 다 올려놨죠. 여기 오셔갖고 다 시황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거니까 앞에 내용 늦게 들어와서 앞에 내용 확인 못했다 그러면은 여기 카카오 친구라든가 카카오 채널이나 아니면 지난 방송 보기에 이제 녹화를 늦게 들어가고 좀 후 밑에 거밖에 없으니까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장만 보면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급등하기는 힘들 것 같다. 지금까지는 국채금리였고 앞으로는 신냉전이다 라고 본다면 그와 관련된 수혜주나 개별 급등들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우리 VIP 회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내일도 준비해놨으니까 내일도 화이팅 하면서 남은 하루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음악 나갑니다.